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죠? 23장 클래스 상속 중급에 들어왔죠. 자, 클래스에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 상속에서 이제 중급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것이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났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 포함입니다. 모든 클래스의 최고 대장 클래스, 대가리 클래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속 코드가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OOP 기본적인 언어에 해당하는 슈퍼, 즉 다시 말해서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나마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예제를 쳐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폴더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폴더가 여기에 있죠. 하고, 자, 23장이다. 그죠? 23장 하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상속 중급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다가 역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새 폴더 해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또 잘못했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다시 삭제를 좀 할게요. 왜 이러죠? 왜 그게 안 나오죠? 계단식으로 23장 뭡니까? 클래스 중급 기초 중급 클래스 상속 중급이죠. 중급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새 폴더를 넣고, 자, 이미지즈, 그죠? 이미지즈 맞나요? 틀렸네요. 이미지즈 맞죠? 예,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폴더를 넣어주면 되네요. 그죠? 라이브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22장에서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 자 3.5.1.js를 자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EX01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여기에 22장에 있는 거 복사를 해서 23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장은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자, 22장 이제 23장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클래스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의 뭐예요? 생성자 호출 다시 1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쭉 지울게요. 그죠? 이제 지우고 이제 부모 클래스부터 정의를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자, 펑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 parents라고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메타를 하나, 생성자의 파라메타를 하나 이렇게 param1이라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상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에서 프로퍼티가 한 개 이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프로퍼티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is 점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parent1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저는 프로퍼티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프로퍼티 1 얘는 parent1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my parent, 그죠? 그리고 나서 prototype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메서드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구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콘솔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콘솔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콘이죠. 콘솔.log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my parent 했죠. my parent method 1이 호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찍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의 property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this property 1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는 정의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식 클래스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자 펑션, 그죠? 펑션을 하고 자 my child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도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매개 변수 1개를 받는 생성자, 이것도 역시 매개 변수 1개를 받는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mychild 자손 클래스에서는 어떠한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생성하지 않을 거고요. 조상 클래스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 클래스에서 지금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있는 1개를 받는 생성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되죠. 인스턴스를 만들어 놔야 자손 클래스 거도 갖다 붙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 클래스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호출 부분, 이렇게 호출 코드라고 할게요. 호출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my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parent, 그죠? parent에 있는 call이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곧 바로 this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던져주면 돼요? 그렇죠. phantom 1을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성자 호출 코드인데 매개 변수로는 매개 변수 첫 번째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주고 두 번째부터, 그죠?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값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my child하고 my parent를 두 개를 상속 코드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상속 코드
이렇게 해놓고요. 상속 코드는 자식 클래스, 그죠? my child 점 prototype 이렇게 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ew 하고요. my parents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상속 코드를 만들면 비로소 UML 코드에서 봤을 때 우리가 my parents가 부모 클래스가 되고, 그리고 my child가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인스턴스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빠 하고 child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new child를 주는데, 지금 child는 뭐예요? 지금 생성자 호출이죠. 근데 여기에는 생성자 호출에 매개 변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죠? 그게 어떤 게 되든지 간에, 맞죠? 그래서 넣어줍니다. 뭐라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신은혁이라고 이렇게 제가 넣어두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면, 그리고 상속 코드로 또 연결됐으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부모 클래스의 뭡니까?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호출을 해볼게요. 자, 콘솔 그죠? 콘솔 점 로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child 뭡니까? child 점 property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뭔데?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child 그죠? child 점 property 1이라고 이렇게 상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child의 점 method 1을 호출을 하면 되죠. method 1에서는 따로 매개 변수를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호출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고, 자, 여기에서 F12번 눌러보면 되겠죠? 눌러보면, 에러가 났군요. 여기에서 에러가 났군요. 자, 뭔지 한번, child, type error, child is not a constructor, child, my child, my parent, my child. 제가 여기서 new child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my child로 해야죠. my child. 자,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번 보죠. F11을 눌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child property 1은 뭐예요? 조상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죠. 자손 클래스가. 그죠? 그래서 접근해서 찍은 거죠. 맞죠?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어디 갔나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그죠? 맞나요? 이 코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코드는 여기 위에 my parents 이걸로 찍히겠죠.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my parents method 1 C는요. child property 1 C는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조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이 돼서 값이 초기화가 됐죠. 생성자 호출이 되면서.
제가 이론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공식은 mychild에서,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먼저 이렇게 호출하면 1로 날아가겠다. 그죠? 1로 날아갔는데 구현부에 보니까 myparents call, 즉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또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ferum이라는 값에 지금 현재 C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호출하는 거는 또 어디로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놈을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C는 여기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C는 여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this property 1 프로퍼티에다가 C는 여기로 이렇게 치환을 대입이 되죠. 그럼 프로퍼티 1은 C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myparents method 1을 이렇게 찍어봐도 역시 여기에는 C는 여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지웠어요. 조상 클래스를 호출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확인해보죠. 자,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값이 안 넘어가니까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그 ferum이라는 매개 변수 값에는 어떠한 값도 들어가지 않은 undefined,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로 엉뚱한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이거는 돌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상 클래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속 관계에 있다면 뭡니까?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먼저 생성되고 후에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에 추가가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중요함. 이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됐나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코드를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개로는 좀 부족하니까 한 개 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붙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EX02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울게요. 그죠? 지울게요. 지우고요. 자, 여기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부모 클래스니까 자, 펑션을 주죠. 펑션을 주고 TV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TV 클래스는 파워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받고 또 채널이라는 것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조상 클래스에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프로퍼티를 생성할 겁니다. 프로퍼티 생성해서
어떻게? this.power에다가 파워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this.channel에다가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생성자가 매개 변수를 2개를 받는 꼴이다. 이거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메서드 정의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tb.prototype.power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펑션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는 this power 그죠? 파워에다가 파워는 온오프 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not 연산자를 써가지고 파워 이렇게 대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파워는 true가 가면 여기에서 true가 가고 true가 가면 얘가 false로 바뀌잖아요. 그죠? 반대니까 not 연산자잖아요. 부정 연산자. false가 가면 true로 바뀌고 true로 가면 false로 바뀌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메서드를 하나 더 정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채널 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 타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채널 하고 업 채널 업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딴 거 필요 없죠. 그냥 뿔뿔 하고요. 전이 증가 연산자입니다. 그죠? this 채널이 되겠죠.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죠. tv.prototype 하고 이번에는 채널 다운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다운으로 가서 이번에는 펑션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 전이 감소 연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this.channel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을 감소를 시켜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부모 클래스는 지금 멤버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5개. 멤버가 5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식 클래스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시 자식 클래스 정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는 캡션 tv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캡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캡션 하고 tv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캡션 tv도 역시 매개 변수를 한 개 받는 매개 변수를 어떤 걸 받냐? 캡션을 받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캡션이라는 값을 불린 타입으로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조상 클래스를 호출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조상 클래스를 우리가 호출해 줘야 비로소 조상 클래스가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상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매개 변수가 2개 있는 생성자 호출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tv 점 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펑션 객체에 있는 call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식 객체의 인스턴스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값으로 먼저 true를 여기에 파워 값을 true를 주겠습니다. true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널 값을 10을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상 클래스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자식 클래스만의 프로퍼티 초기화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is 캡션에다가 equal 캡션 이렇게 우리가 넣어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서드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누구의 메서드입니까? 그렇죠. 캡션 tv의 메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캡션 tv의 점 프로토타입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캡션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펑션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펑션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여기서 저는 텍스트라고 하나 매개 변수를 받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if 해서요. 자, this 캡션이 있다. 그죠? 얘가 true이면 그죠? true이면 자, document 콘솔 할까요? 네, 콘솔.log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면 됩니까? 그죠? 텍스트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주면 안 되죠. 텍스트 이렇게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네. 이거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텍스트가 true거나 false게 되면 true일 때만 뭐예요? 이거는 true일 때만 이 아래 this 그러니까 this.caption 값이 true일 때만 뭐예요? 매개 변수로 true일 때만 참이되어서 조건이 그죠? 조건이 참이되어 콘솔에 텍스트를 출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에 상소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상소 코드를 만들어 줘야죠. 자, 상소 코드 이렇게 주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자식 클래스 캡션 그죠? 캡션 tv의 프로토타입에다가 우리가 new tv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상속이 이제 됐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 보는 거죠. 여기다가 인스턴스 생성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성하면 돼요? 그렇죠. 캡션 tv에 캡션 tv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ew 캡션 그죠? 캡션이 tv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죠? 이 바가 들어가야죠. 자꾸 자바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주는데 지금 캡션 tv 이놈은 매개 변수를 한 개 받죠? 그죠? 한 개를 받아요. 맞습니까?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면 될까요? true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true 이렇게 줍니다. 주고 그러면 true가 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캡션은 true겠네요. 그죠? true니까 얘는 뭡니까?
true단 말이에요. true니까 얘를 찍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캡션 tv에 점 하고 디스플레이 캡션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던져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캡션 기능 출력 메시지 이렇게 주고 hello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F12번을 눌러봅니다. 자, 캡션 기능 헬로우가 출력이 되었네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부모 클래스.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true를 줬기 때문에 파워가 true가 되어 있을 거고 채널은 10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console.log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캡션 TV에 뭡니까? 파워를 찍어보면 되겠네요. 파워 값이 true가 나오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모 클래스 프로퍼티 파워 이렇게 해서 찍어봅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부모 클래스 프로퍼티 채널을 찍어보도록 하죠. 채널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역시 점 채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살아있다면 찍힐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F12를 눌렀어요. 살아있네요. 그죠? true가 나왔고 10이 나왔으니까 부모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네, 또 녹화 프로그램이 왜 이러죠? 자꾸 다운되고 미치겠네. 여튼 각설하고요. 자, 여튼 우리가 이거는 뭐 아까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파워와 채널이 찍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상속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상속 코드를 통해서 캡션 TV와 TV를 연결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줌으로써 부모의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추후에 바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추가로 붙어진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예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여튼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부모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추가가 되고 그렇게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자식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1차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매개 변수를 맞춰서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던져줌으로써 부모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이제 우리 이론 시간에서는 오버라이드라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역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